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논에 지어진 우사에 사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짓긴 해도 전혀 경계심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아는 개였다. 저개는 왜 저기에 사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으니 소를 지키라고 메어둔 것이라 했다. 들판에 우사가 세워져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우사를 지키는 개라니. 처음 그 앞을 지날 때 누구네 집 우사냐고 물었으나 아버지는 전에는 월성 양반 논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네 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산보하자고 할 때면 냉장고를 열어 남은 고등어 조림 같은 잔반을 지퍼백에 담아 챙겼다가 들판에 우사 앞을 지날 때면 개 밥그릇에 부어주곤 했다. 그래서인지 개는 소들뿐인 들판의 우사에 종일 혼자 있다가 아버지의 기척이 느껴지면 멀리서부터 우사 바깥으로 나와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목줄에 매어 있어서 더 달려나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면 개의 눈엔 반가움이 가득 차서 빛이 났다. 그 검은 개가 큰오빠를 보고도 지저댔던 모양이었다. 큰오빠는 이었었다. 예전에 선배 한 분이 나에게 은퇴를 하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2주일쯤 지내보라고 했네. 듣고는 곧 잊어버렸지. 그러다가 어제는 그 선배의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돌았어. 은퇴했다고 달라질 일이 있겠나 생각했지? 선배가 말한 것처럼 2주일을 연이어 묵어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이 아직 그 집에 계시니 자주 가는 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문득 은퇴 후 제이시에 갔을 때의 내 마음이 짚어졌어. 내려가서 부모님을 보고 결혼식 같은 게 있으면 참석했다가 은퇴 전보다 급히 서울로 돌아오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제 일터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제이씨를 떠나 서울로 가면서 나 스스로 길들인 습관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 20살 무렵에 제이씨를 떠나 45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대기업 회사원 생활을 해오는 동안 내 몸에 밴 습관들 말일세. 아침 6시면 기상하고 생식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7시 반 무렵까지 출근하는 습성.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대도시에서의 직장 생활과 일상에 서툴렀네. 그 대책으로 무슨 일을 해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곤 했지. 처음에 무슨 약속이 생기면 길을 모르니 전날 그 장소에 미리 한번 가보기까지 했지. 약속에 늦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말이네. 제대로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도 바로 하고 싶었거든. 그렇게 살아왔어. 회사 생활도 그렇겠네. 출근 시간은 9시였으나 아침 7시 반에 미리 출근해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의 민일들을 9시까지 해내곤 했지. 스스로 정한 출근 시간은 7시 반이나 퇴근은 정해지지가 않았던 게 내 일터의 생활이었지. 나는 은퇴 후에도 6시면 기상했네. 먼저 퇴사한 선배들이 출렴해서 꾸린 사무실에 7시 반까지 출근하듯이 나갔지. 거기에 가서 맨 처음 하는 일이 화분에 물 주는 일이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했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매일 점심 약속이 있는 편이고, 그래,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번 강의도 나가고 은퇴한 회사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지. 지난 45년은 만만치 않았지. 제이씨를 떠난 후에 사흘 이상을 아버지 집에서 묵은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 언제나 발등에 떨어진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세월이 그리 흘러갔어. 아니군. 몇 해 전 여름을 보내기 힘겨워 하셨던 아버지의 지병이 악화되어 몇 해 전 여름을 보내기 힘겨우셨던 아버지 지병이 악화되어 앰뷸런스에 실려 서울병원에 입원을 하고 3주일을 지내고 난 뒤에 다행히 안정권에 들어 퇴원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제이시에 내려와 며칠 지낸 적이 있긴 하군. 동생이 베를린인가에 가 있었던 해외 여름이지. 형제들이 모두 일정이 맞지 않아서 내 여름 휴가를 아버지 퇴원에 마쳤지. 그날 어찌나 비가 많이 내리던지. 원래는 운전해서 제이시에 갈 생각이었는데 비 때문에 기차를 타게 되었다네. 병들고 늙은 아버지와 은퇴를 앞두고 있던 내가 나란히 앉아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탄 기분은 참으로 묘하더군. 아버지를 부축하여 기차 안에 화장실을 다녀올 때 물을 편안히 마시게 해드리기 위해 물병에 빨대를 꽂아 물병을 기울일 때 순간순간 외로웠어.
기차가 서울역을 출발한 후 어느덧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아버지를 보고 있으려니 딱딱하게 굳어진 대로 굳어졌다고 여긴 내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도 느꼈지. 슬프고도 허무했지만 그것만은 다는 아니었네. 맨 처음 내가 해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 20살 무렵 처음으로 집을 떠나오던 그때의 마음, 공무원 시험 합격증을 받아들였을 때의 마음, 낮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입시를 치를 때의 마음, 어느 시절이던가 리비아로 가서 첫 밤을 보냈을 때의 마음.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마음들이 살아가기 위해 내 식대로 견고해진 나의 내부를 뚫고 올라왔어. 태어난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45년 전에 떠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셨지. 예전 같으면 달려 나오셨을 것을 이름만 부르고 현관문에 의지한 채 서 있는 어머니의 눈에 우리 부자의 모습이 어찌 보였을까. 처음에는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상경할 생각이었으나 두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되었고 다음 날에 떠나려 했으나 그동안 드셔온 것보다 늘어난 약 복용을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하루 더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눌러앉았고 다음 날은 어머니가 다닌다는 한의원에 따라갔다가 부어오른 발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발을 두고 올 수가 없어 하루 더 묵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어. 어젯밤에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 아버지 옆이라 하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미 약속을 4번이나 미룬 내 옛 친구를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한 걸 어젯밤에 다시 미뤄뒀는데도 말이지. 잠이 오지 않아 집을 나가 혼자 마을을 걸었다. 수리조합에서 만든 도랑으로 흘러가는 물소리도 듣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퍼진 은하들을 보고 논의 벼들이 바람결에 서로 스치는 소리도 들었다. 옛날 생각도 났다. 아버지가 집을 떠날까봐 불안해서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 나 말이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 맏형이니 반듯해야 한다고 했어. 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맏형인 내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들었지. 고백하자면 나는 그 말들이 힘겨웠어. 혹여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긴장이 돼서 의자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다고도 허리를 바로 펴곤 했지.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울 때면 이대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장남인 나는 어떡하나 불안했다.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운 것은 비난한 시골 마을에는 돈이 귀하니 밖에서 버려오려는 것임을 아는데도 그랬어. 딱 한 번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를 버리고 집을 떠난 적이 있었어. 다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도 쉬쉬하고 모른 채 해오던 이야기지. 그 시절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명치 끝에서 뭔가 꿈틀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해. 이제는 세상을 떠난 고모와 함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갔지. 집안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만 같던 그런 날들 중에 고모가 학교로 나를 찾아와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 데리러 가자 했어. 그때는 거기가 어디였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익산 어디였던 것 같다. 역 근처의 작은 새방이었다. 우리 소란스러운 기척에 방문을 열고 아버지가 한 여자가 나왔어. 땀에 전 수건이 아니라 고운 머리띠를 두른 여자는 나는 그때 처음 봤지. 어깨까지 나려와 찰랑거리던 검은 머리 때문인지 얼굴빛이 희어 보였어. 여자는 고모와 나를 보고 당황해서 뒤로 주춤 물러났어. 열린 방문으로 들여다 보이는 방 안에 꽃이 그려진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게 생각나. 벽에는 복조리가 걸려 있었어. 당장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치마 한 폭을 치켜 올리고 나를 앞장 세우고 그 새방을 찾아갔던 고모가 숨을 가라앉히고 그 여자를 한참 바라보더라고.